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흑백 요리사가 드디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프로그램은 끝이 났지만 흑백 요리사가 그간 침체되어 있던 외식업계에 불어넣은 활기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듯합니다.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던 셰프들 모두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백수저로 등장했던 최강록 셰프의 식당의 경우 예약창이 열리자마자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해 1분 만에 마감이 되기도 했고, 나폴리 마피아 식당에는 무려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선 방송에 나오지 않은 다른 파인다이닝과 오마카세 식당, 지역 노포와 전통시장까지 주요 상권에도 손님이 늘며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 요식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출연을 결정했다는 흑백요리사 출연진들의 바람이 제대로 이뤄진 것 같죠? 흑백요리사를 즐겁게 시청했던 시청자들은 이른바 도장 깨기를 한다며 흑백요리사 관련 식당에 줄지어 방문하는 것은 물론 이대로 보내주긴 너무 아쉽다며 흑백요리사 비하인드 영상들로 종영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흑백요리사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들 함께 보시죠. 탕후루 냄새가 나지? 에? 뭐야 이게? 크게 걸렸어. 뭐? 이건 어렵다. 백종원 대표는 흑백요리사 제작진의 출연 제안을 처음 듣고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처음부터 백종원 대표는 요리사 100명을 모으는 것도 힘들고 요리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지만 5명만 동시에 요리해도 물급수에 문제가 생겨서 중단해야 하는데 100명은 말도 안 된다며 흑백요리사 제작에 매우 비관적인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작진은 요리사 100명 섭외는 물론 최대 40명이 동시에 요리할 수 있는 세트장까지 준비하는 등 불가능해 보였던 미션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흑백요리사를 제작한 김학민 PD는 세트장 설치가 가장 큰 미션 중 하나였다며 1000평 규모의 세트장 바닥을 약 1m 정도 떠 있는 상태로 설치, 그 사이에 가스관과 수도관 및 전기시설을 넣는 방식으로 제작했다고 밝혔죠. 세트 제작에만 무려 40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제작진에 이런 노고가 있었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셰프들이 멋진 요리를 할 수 있었고 흑백 요리사라는 멋진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지역불에 그냥 타버리겠지. 백종원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의 시작과 같은 분이다. 백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흑백요리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며 백종원 섭외가 곧 흑백요리사의 시작이었다고 밝힌 김학민 PD는 안성재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의 끝과 같은 분이다. 안 셰프님이 출연 결정을 하셨을 때 됐다, 끝났다 했다며 안성재 셰프는 흑백요리사의 끝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안성재 셰프가 흑백요리사의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작진과의 첫 미팅에서 안성재 셰프가 강조한 것은 딱 2가지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웃음과 재미를 위한 가벼운 프로그램은 사양하겠다. 출연하는 100명이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 외식업이 잘 되는데 일조하는 내용이라면 출연하겠다는 것이었죠. 심사위원을 제안받고 한국 외식시장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안성재 셰프는 제작진과의 미팅 끝에 흑백요리사가 한국 미식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고 그렇게 출연을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때마침 흑백요리사 촬영 기간이 레스토랑 보수의 이전 시기와 겹쳐 시간적인 여유까지 있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운명적인 캐스팅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등장부터 퇴장까지 흑백요리사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비빔대왕 유비빔씨. 음식도 음식이지만 유비빔씨가 접시로 쓴 드럼과 심벌의 가격과 범상치 않은 드럼 연주 실력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유비빔씨는 요식업을 하기 전 드러머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 1세대 드러머 김대환의 수제자일 정도로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실력의 한계를 느끼고 음악을 관두게 되었다고 하죠. 현재는 전주시에서 아내와 함께 비빔밥 가게를 운영 중인 유비빔씨. 아내는 비빔 요리부로 직접 주방 일을 하고 본인은 비빔 콘텐츠부로 요리보다는 경영 및 홍보 쪽을 전담한다고 하는데요. 유비빔씨가 아닌 아내분이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넘어가겠다. 뛰어난 실력의 유명 셰프들이 최선을 다해 만든 음식들. 하지만 하루 종일 음식을 맛봐야 하는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한 입만 떠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거의 새 것과 같은 음식들은 어떻게 처리했냐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빗발치기도 했죠. 아마도 제작진들이 먹지 않았을까?
싶은 추측도 잠시.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셰프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하냐는 청취자의 질문에 임태훈 셰프는 못 먹게 했다. 스태프들도 아예 못 먹겠다. 전부 폐기 처분했다. 라고 답변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심사한 음식을 먹게 되면 먹은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며 심사위원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이미 평가가 끝난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먹게 되면 또 다른 평가가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한 제작진의 치밀한 준비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네요. 기술적으로 워낙 뛰어난 분이어가지고. 생선의 단면을 썰더라도 생선의 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칼질이기 때문에 흑백요리사 방영 직후 안유성 셰프와 최현석 셰프가 동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소하게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에 안유성 명장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안유성 명장은 최현석 셰프가 워낙 관리를 잘한 탓도 있다면서 40대 후반부터 명장에 도전했는데 너무 어려 보인다고 8번 넘게 떨어졌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염색을 안 하고 갔다며 염색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방송 이후 화제가 되었던 명품 패션에 대해서도 안경점 하는 지인이 엄청 할인해줬다. 알려진 것처럼 비싼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하며 패션 센스가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 몰랐다며 쑥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진정한 내 고객을 위해서 꾸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안유성 명장은 실제로 아침마다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몸 관리를 하는 등 자기 관리 역시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라이브에서 안유성 명장은 방출 미션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룰이 공정했다고 하기엔 고민이 많이 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팀원들과 문제는 전혀 없었고 그분들과 지금도 회식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셰프님들에 비해 재료 수급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남도초밥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는데요. 안유섭 명장님의 섬세한 칼질로 완성된 초밥을 못 본 건 저희도 너무 아쉬워요. 중식 대가시고 존경스러우신 분인데 이기려고 지금 도전장을 낸 거잖아요. 안유섭 명장과 만찢남 셰프 그리고 철가방 셰프는 각자의 팀에서 방출되어 또 하나의 팀을 구성해 레스토랑 미션에 임했던 바 있는데요.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셰프가 해당 미션에 얽힌 슬픈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방출자 호명이 끝난 시점에 이미 시간은 새벽 2시 가까이를 지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장이나 마트도 다 문을 닫은 상황. 그렇게 늦은 시간에 당장 재료를 공급받을 방법은 전무했고 결국 임태훈 셰프는 평소 거래하던 거래처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을 거듭해 겨우 고기 6판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라운드 때부터 선보였던 메뉴였기에 정말 다시 하고 싶지 않았지만 별다른 선택권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동파육을 요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출당한 인원들한테는 재료라도 따로 줬어야죠. 듣고 보니 정말 아쉬운 미션이었네요. Look at my history and my life and try to put it's like a puzzle. 흑백 요리사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평가받는 에드워드 리 셰프는 요식업계의 최고의 상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상 후보에만 9번이나 오르고 백악관 국빈 만찬을 준비할 정도로 실력 있고 유명한 셰프인데요. 놀랍게도 그의 식당은 미슐랭 스타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슐랭의 선정 방식에 있는데요. 미슐랭은 미국에서 특정 지역들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심사하는데 에드워드 리 셰프의 식당들이 다수 있는 켄터키주는 미슐랭 심사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도 에드워드 리 셰프가 비교적 최근에 오픈한 식당의 경우는 워싱턴 DC에 위치해 미슐랭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식당은 일정 금액 이하의 가성비 좋은 식당을 소개하는 미슐랭 빕구르망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미슐랭이 켄터키주에 위치한 에드워드 리 셰프의 메인 식당을 평가했다고 해도 그 식당이 100% 미슐랭 스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에드워드 리 셰프의 식당 대부분은 애초에 미슐랭 심사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는 점 이제 의문이 풀리셨죠? 오, 재밌겠다. 백수저 에드워드 리 셰프가 단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흑수저의 고기 깡패가 동경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던 장면은 흑백 요리사의 명장면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미국 요리 서바이벌 아이언 셰프의 우승자이자 백악관 만찬 셰프인 에드워드 리는 그야말로 스테이크의 장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흑백 요리사 대결이 진행되는 동안 에드워드 리 셰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전공인 스테이크를 선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드워드 리 셰프의 철학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흑백 요리사 출연을 제안받았을 당시 처음엔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다 라며 몇 차례나 고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요리 인생에서 해온 요리는 절대 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겠다는 것. 에드워드 리 셰프는 이 철학을 고수하기 위해 조리도구가 갖춰지지 않은 호텔 방에서 도마와 작은 휴대용 가스 버너만으로 요리 시뮬레이션을 해야 했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줄곧 새로운 요리만을 선보였던 것인데요. 에드워드 리 셰프님은 정말 알면 할수록 너무 멋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에드워드 셰프가 물고기를 외치며 생선의 방으로 이동했던 에피소드 다들 기억하실 텐데 Do you want seafood or meat? Seafood? 물고기. 당시 고기 전문 셰프가 왜 물고기를 골랐는가에 대한 많은 추측이 이어졌던 이 장면, 그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에드워드 리 셰프는 대결에 임할 때 이어폰을 끼고 통역을 들으며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팀전의 룰 설명이 무려 15분에 달했다고 합니다. 너무 긴 설명에 통역을 하던 통역사는 에드워드 리 셰프에게 그냥 물고기를 고르셔야 합니다 라고 전했고, 이에 에드워드 리 셰프도 물고기를 고르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웃고 떠드는 팟캐스트 방송 특성상 어느 정도는 농담이 섞인 발언이긴 했겠지만 네티즌들은 통역사의 초월 번역이 최고였다, 통역사가 프로그램 살렸다며 이 비하인드 썰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셰프님들은 해서 바로 맛 볼 준비 해주십시오. 네. 모수에서 안성재 셰프와 함께 일할 당시 많이 혼났다는 트리플스타 강승원 셰프는 한 인터뷰를 통해 젠틀하게 혼낸다,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포인트 잡아주신다 라고 과거를 회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심사하실 때도 출연진들을 리스펙하는 게 보여서 멋있다고 생각했다. 방송에는 편집이 많이 됐는데 이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느라 심사 시간이 되게 길었다고 방송 비하인드를 밝히기도 했죠. 요리하는 도라이 윤남노 셰프 역시 안성재 셰프에 대해서 안성재 심사위원은 정말 디테일한 분이시다 라고 극찬하면서도 오히려 백종원 대표님이 훨씬 섬세하게 봤다, 백 대표님은 어느 정도 봐주실 줄 알았는데 칼 같았다, 백종원의 날카로운 심사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는데요. 그야말로 진짜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화제가 되었던 사과용 장면에 대해서도 진짜 연기가 아니었다며 두 심사위원의 레벨이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하죠. 강승원 셰프 역시 안성재 셰프님과는 같이 일을 해서 잘 알았지만 백종원 대표 역시 정말 디테일하고 모르는 게 없다며 백종원 대표의 지식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흑백 요리사는 이 심사위원 두 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죠? 더 좀 특별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대박이다. 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료들, 수십 개의 전광판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무대, 이 안에서 요리 실력을 선보일 100명의 요리사들의 출연료와 제작에 투입된 수백 명의 인력까지, 와, 볼 때마다 이거 진짜 돈 많이 들었겠다 싶었는데요. 아직까지 넷플릭스 측에서 흑백 요리사 제작비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흑백 요리사 제작에 최소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죠. 와, 100억!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제작비가 들었다 싶지만 사실 넷플릭스 입장에서 이 정도쯤은 가벼운 투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넷플릭스에서 주로 소비되는 미국이나 영국의 드라마류 같은 경우 1화를 찍는 데만 거진 100억 원이 들어갈 정도로 드라마 제작비가 고점을 찍은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 컨텐츠의 경우에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수리남의 총 제작비가 350억 원, 흑백 요리사와 맞붙어 다소 아쉬운 성적을 받아든 넷플릭스의 경성 크리처 2에 약 7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고, 타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무빙의 총 제작비가 650억 원, 심지어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총 제작비가 560억 원 들었다고 하니 100억 원을 들여 비영업권 부문 시청률 1위를 기록한 흑백 요리사는 그야말로 가성비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죠? 이렇게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업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넷플릭스는 작년 기준으로 한국 콘텐츠에 약 8천억 원을 투자했고 향후 4년간은 약 3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흑백 요리사의 대성공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더 큰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흑백 요리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4개국 1위를 포함 총 18개국에서 탑
탑10에 오르면서 한국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한국 콘텐츠계에 또 한 번의 새로운 역사를 쓴 만큼 두 번째 시즌 제작에 대한 기대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작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능성이 생긴다면 개인적으로는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는데 형만한 아우 없다지만 흑백요리사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이 도파민 한 번 더 즐길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